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강의 정역학 정유 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신축 일주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생각하는 조절자, 회장. 우리 그 만화책에 보면은 딱 뒤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딱 뭐 조절해주고 하면서 어떤 그 회장 있지 않습니까? 딱 그런 이제 느낌. 신과 축이 이렇게 신축 이래서 일주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본성에 우리가 기초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이 신축 이렇게 이건 본성에 이 신이라는 코드와 축이라는 코드가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성격이 성정이고 지금 이제 신축 이런 것은 성정예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도 이런 성정을 갖고 있으면서 십성이랄지 십윤상, 십신살 그런 부분적인 것이 믹스돼서 여기에 이제 엎어 써져 가지고 성격이 나타나고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금은 보게요. 겁제 심리가 있어요. 겉으로는. 속으로는 정관 심리가 있어요. 나는 이제 보석이잖아요. 공주잖아. 왕자잖아. 나는. 그러면서도 또 예리한 칼이란 말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오기심. 반드시 승리하리라. 날카로움, 샤프함, 자만성, 깐깐함, 음성적, 추상 같은 그런 성격이 있어요. 신금은 이제 우리 학문에서는 부처님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처님의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면적으로는 나는 보석이야, 청백성, 칼이야, 확고함, 강금이야, 고지식, 방어성, 정확성, 합리성, 소극성, 고립성, 이러한 이제 반듯하고자 하는 것, 반듯하고자 하는 그러한 또 내심 성정이 있단 말입니다. 신금은 예리하다, 자기 표현이 솔직하다, 존심이 열라 강하다. 정을 함부로 주진다. 정을 함부로 주지 않는다. 나는 공주고 왕자야. 나는 보석이야. 누구한테든지 쉽게 나는 정 주지 않아. 너희들이 나한테 정을 줘. 안심되면 욕심 부리지 않는다. 의리가 괴팍하다. 예리하면서 철두철미하다. 일처리가 야무지다. 일처리가 야무지다. 금 자체가 결과고 재란 말입니다. 어떤 특성에서는. 비유 맞추기가 쉽지 않다. 뽐내는 기질이 있다. 뽐 안 내도 돼. 뽐내는 기질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신금을 갖고 있으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귀기가 있어요. 짝퉁을 들고 다니도 거의 진품인지 아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 진품을 갖고 다녀도 남들이 보면 거의 짱퉁이다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자병, 공주병. 이건 좀 고치자고. 보석금, 애민, 정확, 강정, 질투심이 강하다. 자존심, 열라 강하다. 시종여일. 사람도 가려서 사귄다. 내가 사람도 가려서 사귀어. 나는 공주, 나는 왕자. 축토는 성실의 표상이에요. 믿음직, 검소, 열심히 일함. 재물애착이 있어요. 참을성, 책임감, 능률, 독립적, 논리적, 현실적, 균형, 조절력, 조직적, 독창적, 실체적,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다. 이지적인 사색가다. 완고, 오만, 권위적, 규범주의자, 요령이 비범하다. 근본이 된다. 반복하다. 이러한 기본 성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이제 들어가면은
신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이제 축은 편인이야. 십성적으로는 이제 편인이란 말입니다. 편인. 편인은 생각, 순발력, 정의는 개그맨이라고 하면은, 아니, 코미디언이라고 하면은, 편인은 개그맨이에요. 한번 생각해야지, 어우, 진짜 웃긴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또 그 순발력이 빠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철인이에요. 생각하는 학자.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학자 얘기고,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로 치면은 무슨 생각하는 학자겠냐고. 학자는 생각이 많잖아. 긍정적인. 근데 여기서 하자면은 이제 생각이 너무도 많아. 생각이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아. 다른 사람이 이제 100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게 사실인가 진짜인가 꼬글꼬글하니 생각을 해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는 한 80%나 받아들이는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 받고 싶어요. 근데 속으로만. 정인 같은 경우는 오빠 나 좋아해? 이렇게 해버려. 근데 이제 편인 같은 경우는 좀 오빠 뭐 이런 느낌이랄까 뭐 그런 느낌. 이러한 성격이 들어있어요. 아까 예리하다, 여러 가지, 믿음직하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신하고 축하고 어떤 그런 본성에다가 이런 게 이제 덮어 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신살로는 양지입니다. 옥황상제한테 이제 신파 받아가지고 환생을 했어. 입퇴했어요? 자리를 딱 잡았어. 약의 양지야. 자리를 딱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양지는 배에서 이제 딱 그 임신해가지고 이제 자리를 딱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추구하는 것이 안정이겠죠. 이게 12 운성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젖을 먹으면, 엄마가 젖을 먹은 건 아니지. 엄마가 우유를 먹으면 자기가 우유를 먹고, 엄마가 소주를 한 잔 꺾어보면은 자기도 소주를 한 잔 꺾어본 상황이 되잖아요. 자기는 자기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이렇게 어떤 것이 안정을 추구하면서 진행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는 뭐 양지면 양자를 가야 된다. 그런데 양지하고 천사라고 겹쳐야지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꼭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까 사랑받고 싶고 순발력 있고 생각이 있고 뭐 짜고 철인이고 뭐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그러면서도 공주병 왕자병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굉장히 안정을 희구하는 그러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신에서 이제 축은 이제 편인이고 양지였단 말입니다. 12운성적으로. 근데 이번에 12신살적으로 이제 12신살적으로는 이게 반환이에요. 반환. 십이신살은 연지에서 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은 이제 실질적인 것이고, 천간에서 일지를 내려다봤을 때 그것은 심리적인 부분이 큽니다. 반환은 남에게 복을 받는 것이고, 유튜브의 정의원 제도를 이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쉽게 공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갈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정회원이 되시면은 제가 강의한 학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강의를 다 오픈해 놓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밤새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한 달 내에도 전체 강의를 볼 수가 있겠죠. 다 제가 오픈해 놓을 테니까. 이미 강의를 기초지장관, 육신, 십성, 조합심리, 일간희귀론, 물상론, 12운성, 12신살, 천지통보, 대시온 보는 법, 격국용신, 주객론, 인연법, 궁합, 학교, 장명, 택일, 일반 신살, 그리고 이제 풀이 비법, 백선. 비법이라고는 제가 적어놨는데 비법은 없습니다. 편의상 비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사주에 비법은 없습니다. 절대 애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할 사주인가. 내가 가해자인가 왕따인가, 돈을 벌겠는가 거지가 되겠네.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 척을 줘도 문제가 없는 남자 사주 유형, 사주해서 그 백선 이렇게 이제 다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있고, 백선은 쭉 마지막 강의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저 내용들을 전체를 이 유튜브에다가 정회원으로 회원 전용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다 넣어놨어요. 정회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는 강의 듣다 보면 여기 가입이라는 그게 나오면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강의 듣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셔서 정회원 가입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전체를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수 있어요. 교재는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교재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얻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거 30%, 심리적인 것 뭐 70%, 실질적인 심리적인 건 70%예요. 이게 천간에서 보는 신살이라. 그러니까 항상 남한테 복을 받고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면서도 또 심리적으로 항상 나는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긍정적인 사유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하는 요것이 또 들어가 있는 데다가 복잡해. 그런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편의는 부정적인 생각이 약간 또 심한데 여기서 긍정이 싹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편의는 이 신살까지 적용이 되니까 좀 더 왜곡을 80% 하는 게 아니고 이제 80%밖에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한 90%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심리가 되겠죠. 근데 반환이라는 것은 요 12 신사로 반환인데 쇠지라는 것은 12운성 얘기잖아요. 이쪽 12운성이 아니고 반환이라는 이 12신사 속에는 쇠지라는 그러한 심리적인 심리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쇠지는 왕 다음에 쇠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련한 거인데 사지의 노련하고 쇠지의 노련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줄 것 주고 내 것 확실히 땡기는 왕 해봤잖아요. 그 다음에 왕 다음에는 이제 뒤에서 물러나가지고 사장 다음에 이제 회장이잖아. 실질적인 일이 안 하는데 뒤에서 전부 다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노련미가 들어있어요. 노련미 속에는 줄 거 주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확실히 땡겨버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거기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신금은 수운동을 합니다. 축토는 금운동을 하죠. 근데 이 축토 자체가 금운동성의 마무리자이기 때문에 금운동성의 화계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쇠지의 노래람 회장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도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심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 화계지로서의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일을 뒤에서 조절하고 뒤에서 이렇게 일을 쫙 추진해가고 하는 그런 노련미가 이 실적으로 있어요, 이게. 에? 그러면서 이제 화계지이기 때문에 종교성이랄지, 철학성, 그런 게 이제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벽상 토예요, 토. 토는 인성이죠. 신금 입장에서 인성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토는 인성인데 저 인성이 마부보행으로서는 이게 편인이냐 정인이냐를 따지지 않고 이 지혜, 이 부분이 항상 그 무협지에 보면은 이렇게 딱 스승이 제자를 앞에 놓고 쫙 길을 불어놓으니까 제자가 힘이 쫙 나갖고 딱 적군을 물리치잖아요. 악당을. 그렇게 기가를 주듯이 하늘에서 대운과 세운하고 관계없이 계속 이렇게 길을 주는 거야.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그러한 어떤 거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안정되기를 추구하면서 지혜롭게 가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을 얘기 안 하고 갈 뻔했어요. 좋아요, 구독, 댓글, 나발을 따다다닥 제가 잘 털 수 있도록. 자, 여기서 이제 신축이란 말입니다. 신축이에요, 신축. 신은 본인이죠. 축은 배우자란 말입니다. 배우자이기 때문에 배우자 코드가 축이에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돈도 꼽쟁이가 잘 못하고, 신용 있고, 그러면서 사려 깊고, 어쩔 때 너무나 생각이 많아가지고 사람 피곤하기도 하고, 이러한 캐릭터가 이 신축 일주가 가지고 있는 배우자의 캐릭터예요. 개, 신, 기. 이게 이 축토에 들어있는 지장간이란 말입니다. 금생수 하니까 이게 식신이죠. 같은 금이니까 이건 비견이에요. 토시금 하니까 이게 편인이란 말입니다. 번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이 지장간으로 식신적인 것, 비견적인 것, 편인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비견은 비견이니까 자기 경쟁력이고, 사력 있고 생각 있고 생각이 너무 많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남한테 이렇게 무엇을 잘 베풀기도 하면서 어쩔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어쩔 때는 이제 그 기운에 따라서 자체에서 도식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도식이 하냐고 보면 이제 아차하면 이제 종교성이랄지 철학성에 이제 깊이 매몰되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소양이 좀 있다 이거예요. 신용과 의리가 있고 근면하며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반드시 결실을 보는 남다른 근기가 있다. 첫인상은 다소 냉정해 보이지만 신금이니까 깔끔한데
한 그런 느낌이란 얘기예요. 예리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글자들이 역학관계하고 오행과 아니면 십성의 역학관계 때문에 이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타나는 이미지예요. 퍼스트 임프레이션. 영어를 써버렸네. 갑자기 원매매 유시해버렸어요. 갑자기 이렇게 첫인상이다 이거예요. 첫인상. 아집이 대단하다. 이해 가시죠? 성격이 급하고 갈날 같아. 신용과 의리가 있다. 현실적 성격으로 향후 다가올 일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편이다. 여기서 이제 뭐 신살들이 있습니다. 효신살이니 각각 있는데 신살을 가지고 사주를 푸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지금 쫙 나발 탔던 거에 대해서 이 신살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특별한 거 이렇게 이제 대조해보고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분이 이 신축 선생님께서 탕화 얘기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탕화가 확실히 적용되는 겁니다. 오화가 있어요. 그건 이제 원진 기문이잖아요, 이게. 근데 원진 기문이지만 핵심은 탕화의 핵심은 축과 어예요. 인호축이 탕화지 않습니까? 나무를 사정없이 불을 떼서 토치로 축토에다가 그냥 불을 지져버리니까 축토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신금이 녹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신금은 인간의 골수입니다. 아까 부처님의 정신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정신의 핵이에요, 핵. 그때 무슨 거기다가 이렇게 나무 불을 떼가지고 막 지져본다고 표현을 하지만 이 화의 기운이 이 씨앗이에요. 신금도. 여기다가 너무나 열기를 가해버리면 씨앗이 상해버리고 이 신금이 녹아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금이 녹아버린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신에 교섭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한참 딱 꺾어버리면서 하나님 내가 천천히 올라가겠는데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빨리 와버렸어 이럴 수가 있어요. 그 핵심이 탕화의 핵심은 축토 속에 있는 신금의 향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시가 해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불 떼봤자 해수가 계속 해하고 축하고 하냐 그러면 해자축 공협을 해서 요 수국이잖아요. 오하 이제 인이 있어도 인호술 해자축 이런 식 돼가지고 수화상전이 가는 거야. 그런 기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원진 기문사 그것이 발동을 해서 이게 이제 천재적인 기운이나 또라이적인 기운이 나타나고 어디다 집중을 엉뚱한 데 해버려갖고 막 사람 피곤하게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멋진 그 연구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러면서 화 속에는 병화가 있고 여기 속에는 신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병화와 신금이 또 합을 하잖아요. 이 병화와 신금이 합을 하는 것하고 정화가 신금을 지져대는 것하고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병신합 해가지고는 사회에 나가면 또라이들이 많아. 나도 또라이고 니도 또라이인데 가서 그래도 쫙 합을 해갖고 자기의 온연한 자기의 카리스마 신금이지 않습니까? 자기지 않습니까? 에? 자기의 몸빵, 자기의 실력으로 사회에 관을 취하는 거야. 병신하면 정관이잖아요. 관을 취해서 자기가 명예를 날릴 수가 있는 이런 것이지 아닌 듯하니 좋은 직장에 딱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반드시 했을 것으로 믿고 아직 안 한 분 계세요. 지금 하세요. 신축 일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